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방금 전에 한 30분 정도 이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자꾸 녹음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한 얘기를 또 해야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다 정상적인 경우였어요. 근데 이 DNA가 복제되고 하다 보면은 항상 오류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사람 세포가 세포 하나에 30억 개의 염기쌍이 들어있습니다. 이 염기쌍 한 개 한 개를 하나의 글자라고 본다면 30억 글자의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라는 얘기가 되겠지. 얘네들이 뭐 할 때, DNA 복제할 때 많은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부모가 가진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맞는데 이 와중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치? 이런 유전 정보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당연히 정상적인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우연히 내가 부품 하나를 뺐는데 이 기계가 더 좋아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다에 따라서 불리했던 형질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지. 유전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돌연변이와 유전병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닌 유전병, 병이 아닌 돌연변이, 그렇죠? 그 다음에 형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돌연변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라는 것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는 변할 수 있는데 그냥 DNA 복제하다가 세포 분열하다가 일어나는 이런 돌연변이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고, 그다음에 외부 요인, 뭐 방사선이나 뭐 아니면 자외선 이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DNA가 손상되거나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뭐 정보가 데이터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돼?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DNA 복제나 세포 분열 동안에 자연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사선, 자외선, 화학물질 등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들을 다 합쳐서 돌연변이 원이라고 하고, 이들 대부분이 암을 유발합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는 체세포에 생길 수도 있고 생식세포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세포에 생기면 이건 당대에서 끝나요. 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 자손에게서 그 돌연변이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돌연변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염색체 돌연변이. 이거는 염색체 수회 이상이 있거나 구조회 이상이 있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이거는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어느 게 더 규모가 크겠어요? 염색체 돌연변이가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치명적이야.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거의 치명적인 돌연변이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색체 돌연변이는 뭐가 있다고? 수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구조 이상, 요게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수 이상은 다시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이수성 돌연변이하고 또 하나는 배수성 돌연변이입니다. 이수성 돌연변이하고 배수성 돌연변이 모두
원인이 뭐냐면 원래 감소 분열이나 치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분리가 되잖아. 감소 1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그렇죠? 감소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잖아. 그런데 이 염색 분체 분리와 그다음에 상동 염색체 분리,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여기 염색체 비분리 현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세포 하나에 염색체가 많잖아요. 모든 염색체가 다 비분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면 정상세포는 2N인데 그치? 2N이 아니고 뭐 3N이나 4N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나 뭐 2개 정도의 염색체가 이렇게 비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정자나 난자에 염색체가 하나 많거나 적은 애들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애들이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된다. 정상은 2N인데 이거보다 하나나 2개 정도가 많거나 적은 그런 돌연변이들이 생기겠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수성 돌연변이는 동물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식물에게서는 되게 흔하게 등장합니다. 전체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이 배수성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배수성 돌연변이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봐야겠지. 하지만 이수성 돌연변이는 굉장히 복잡해서 수능에 무조건 나오고요.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수성 돌연변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복하느냐, 그리고 이 이수성 돌연변이와 이 앞에 배웠던 사람의 유전이나 아니면 염색체와 유전자 뭐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잘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성 돌연변이 한번 볼게요. 이수성 돌연변이를 다시 뭐 둘로 또 나누자면 상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와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있어. 상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거나 하나 덜 있는 거겠죠. 그치?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상염색체는 44개 그대로인데 성염색체가 하나 적거나 하나 많거나. 원래 여자는 뭐고 XX, 남자는 XY인데 뭐 XXY를 갖는다거나 X를 갖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그 중에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염색체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합이 몇 개? 47개. 그쵸? 이걸 뭐라고 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 다운 증후군 염색체를 그럼 몇 개 가지게 되는 거야? 그쵸? EN 플러스 1개를 갖게 되는 거겠죠. EN이 46개니까 47개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를 뭐 에드워즈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뭐 그거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지적 장애가 있고 선천성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독특한 외모 이런 것들을 갖는데 살아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행복하게 주변에 돌봄만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흔한 이 염색체 돌연변이가 다운 증후군이 아닐까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변에서 다운 증후군인 친구들을 본 경험이 아마도 한 번 정도씩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하고 비교적 잘 살 수 있다. 주변에서 뭐 직업 교육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의 나이가 증가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프 보면은 40세를 기점으로 다운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뭘 보고 할 수 있다.
핵형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무엇을?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의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구조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가 없어. 왜냐? 염색체 모양은 그대로야. 그 속에 들어있는 DNA 염기의 서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염기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전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몸의 화학물질의 변화, 이런 걸 생화학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사해봐야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수 분열 때,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차이는 뭐야? 감수 1분열 비분리는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거고요. 그렇죠? 감수 2분열 비분리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생식세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요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묻는 거 있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면 X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Y염색체가 없으니까 여자가 되고요. 하지만 2차 성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불임입니다. 그렇죠?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다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가 2개고 Y염색체가 하나야. 그럼 뭐가 돼? XXY를 갖게 되는 거겠지. 그렇지? 이 경우에는 남자가 됩니다. 왜? Y염색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되지만 2차 성징이 잘 안 나타나고요.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자의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자, 지금 여기 감수 1분열이야.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갔으면 얘의 상동 염색체인 이 녀석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얘들은 잘 비분리가 일어났어. 분리가 일어났어.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되고 한쪽으로 다 가버렸네. 이쪽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겠어? 요런 아이였겠죠? 46개짜리 세포. 근데 이 왼쪽으로 몇 개 갔어? 한 개 더 갔지? 그럼 왼쪽으로 23개, 오른쪽으로 23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24개가 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 24개짜리 세포가 되고요. 얘는 n 마이너스 1, 22개짜리 세포가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해요.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n 플러스 1, 또 n 플러스 1, 여기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그래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다음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으로 분리가 일어났어.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갔고,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상동염색체 분리가 제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분열이 됐는데 2분열은 두 군데서 일어나죠. 그렇지? 한 군데는 정상으로 일어나고 한 군데에서 비분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는 거는 흔치 않아요. 그렇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왼쪽은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잘 됐죠. 얘들도 염색 분체 분리가 잘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얘들은 잘 분리했는데 얘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 버렸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정상생식세포, 얘도 정상생식세포인데 두 마리만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넷다 이상이 생긴다.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둘은 정상이고 둘은 이상이 생긴다. 몇 대 몇이 된다? 1대1의 비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알아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통 대부분 DNA 복제 후에 염색체가 최초로 등장해요. 이렇게. 근데 얘가 DNA 복제하기 전에는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죠? 염색 분체 2개짜리 염색체가 아니었겠지? 그래서 그 이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자, 좀 기네. 염색체. 얘하고 상동인 염색체 또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짧은 염색체. 얘랑 상동인의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상동 염색체들이 존재하니까 핵상은 2n이 되고 염색체 개수는 46개. 왜? 그치?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4개를 그리지만 사실은 얘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근데 4개만 그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46개인 경우, 사람의 경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얘는 8짜리 생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기본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알아야지 여기 그려져 있는 염색체 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유전자가 첫 번째 상동 염색체에는 라지 A 유전자와 스몰 A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두 번째 염색체에는 라지 B 유전자하고 스몰 B 유전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얘 유전자형이 뭐가 되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고, 그렇지? 얘랑 대립 유전자, 얘랑 대립 유전자가 되겠죠. 대립 유전자니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을 한번 볼게요. 보통 문제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상대량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DNA 상대량을 1씩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DNA 복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DNA 복제를 해서 이렇게 염색 분체 몇 개짜리? 2개짜리 염색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DNA량이 2배로 불어나면서 염색체의 개수도 2배가 되겠죠. 유전자의 개수도 2배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A가 2개가 돼. 스몰 A도 2개가 된다고. 라지 B도 2개, 스몰 B도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DNA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 2, 2,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감수 제1분열을 합니다. 자, 정상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죠. 이렇게 둘이 상동염색체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각각의 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라지 A를 가진 염색체가 왔다면 오른쪽으로 스몰 A가 가진 애가 와야 돼요. 정상 분리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왼쪽으로 누가 라지 B가 왔다면 오른쪽으로 스몰 B가 온 겁니다. 물론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왔지만 오고 스몰 A와 스몰 B가 같은 세포로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이 가고 스몰 A와 라지 B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만 우리가 그려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왼쪽 세포는 DNA 상대량이 얼마가 되냐? 그쵸? 라지 A는 2, 스몰 A는 없고 라지 B 2, 스몰 B 없어요. 그래서 2, 0, 2, 0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0, 2, 0, 2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쪼개져서 어떻게 된 거야?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분리야? 정상적으로 분리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분리는 염색 분체 분리죠. 그럼 염색 분체가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요번에는 요 염색체가 어떻게 요렇게 반 갈라져서 이게 두 개의 염색분체잖아요.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라지 A, 오른쪽으로도 라지 A 이렇게 염색분체가 하나씩 나눠져서 들어가요. 염색분체 분리니까. 그다음 왼쪽으로 라지 B, 오른쪽으로 라지 B 이렇게 온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 10이 되겠죠. 얘도 10, 10이 됩니다. 얘 똑같겠지. 스몰 a 쪼개지고 스몰 b 쪼개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01, 01, 01, 0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요거는 무슨 분리의 경우이다? 그렇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야. 이걸 왜 했어? 그치? 정상 분리를 알아야 이거와 비교해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비분리 한번 알아볼게요. 정상 분리건 비분리건 간에 여기까지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비분리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동 염색체 여기가 감수제 1분의 1이죠. 저희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림 똑같아.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자, A는 정상 분리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라지 A가 오고 이쪽으로 스몰 A가 오겠죠. B는 비분리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라지 B가 왔으면 스몰 B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가지고 스몰 B도 왼쪽으로 이렇게 와버린 거지. 그렇지. 요거를 우리가 비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왼쪽 아이는 2N은 46, 얘도 2N은 46, 그 다음에 N은 23, N은 23. 여기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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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나눠지죠? 정상 분리 때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요거 2N은 46 맞아. 요것도 2N은 46 맞지? 근데 여기 어떻게 돼? N 플러스 1. 그렇지. 얼마? 24가 되고 여기는 N 마이너스 1. 22가 됩니다. DNA 상대량은 어떻게 될까요? DNA 상대량은 얘가 1, 1, 1, 1이었고 얘가 2, 2, 2, 2였는데 여기서 갈라지면 반은 왼쪽, 반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죠. 왼쪽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지. 왼쪽으로 2, 0, 2, 0이 왔고 오른쪽으로 0이 0, 0이 온 겁니다. 아, 잘못 그렸네요. 왼쪽으로 2, 0, 2, 2, 0, 2, 2가 온 거죠. 그치? 이때 얘가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되냐? 그렇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DNA 상대량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2분열에서 이제 정상 분리가 일어난다고 봐야지. 물론 고난이도 수능 문제에서는 막 2번 연속으로 비분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또 그때 기본적인 거 해결하고 어려운 것도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는 기본적인 경우 알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정상 분리니까 라지 A 쪼개지고 라지 B 쪼개지고 스몰 B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11이가 되죠. 1011이가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스몰 A가 쪼개지고 끝. 그럼 여기 어떻게 돼? 0100 0100이 되죠. 그럼 왼쪽에 있는 세포는 그쵸? N 플러스 1 24개짜리 세포가 되고 얘도 N 플러스 1 24개짜리 세포가 되고 얘 N 마이너스 1 22개 N 마이너스 1 22개짜리 세포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DNA 상대량을 잘 추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상 변화, 이것도 잘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볼 거, 얘들 둘입니다. 하나는 라집이고 하나는 스몰비죠. 그럼 얘네들은 대립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대립유전자란 말이야. 서로. 더군다나 모양이 달라. 하나는 라집이고 하나는 스몰비야.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한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거는 뭐가 일어났다는 증거야? 상동 염색체가 한 세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한 거네. 그렇다면 1분열 비분리인가 2분열 비분리인가? 1분열 비분리라는 근거가 되겠죠. 2분열 비분리에서는 이런 모습의 세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라지비와 스몰비가 한 세포 안에 같이 들어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2분열 비분리 한번 보겠습니다. 2분열 비분리 그림 똑같죠? 여기 뭐고 1111이고 여기 2222야. 그치? 그런데 1분열은 정상 분리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라지, 이쪽으로 스몰 A, 이쪽으로 라지비, 이쪽으로 스몰 B, 이렇게 온 거네. 그럼 여기 뭐야? 20, 20, 02, 02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2n 46, 2n 46, 여기 n은 23, n은 23. 아직까지는 정상이죠. 그러면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두 군데 다 비분리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한 군데는 비분리가 일어나고 한 군데는 정상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돼? 그러면 A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B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지. 그래서 B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게. A는 정상으로 분리됐고, 그럼 A는 이렇게 잘 쪼개졌어. 라지. B가 안 쪼개지고 왼쪽으로 다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라지비 여기는 안 왔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 얘는 n 마이너스 1이 돼요. 얘는 24개가 되고 얘는 22개가 됩니다. 그치? 이때 봐봐. 이때는 라집이죠. 이 말은 뭐야? 얘네들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던 두 개의 염색분체야. 이걸 우리가 자매 염색분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라집이면 얘도 반드시 라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똑같은 염색체가 옵니다. 똑같은 유전자가 옵니다. 다른 유전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염색체는 유전적 구성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여기는 정상 분리. 스몰 a 쪼개지고 스몰 b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n은 23, n은 24. 이게 정상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생식 세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왼쪽은 뭐지? 정상 분리. 이거는 정상 분리의 경우이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감수 1분열 비분리. 감수 1분열 비분리는 무슨 비분리다? 상동 염색체 비분리다. 상동 염색체 비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상동 염색체가 한 세포로 들어간다. 원래는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는 감수 몇 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다. 감수 2분열 비분리는 무슨 비분리다? 염색 분체 비분리다. 그렇죠? 분리되지 않은 염색 분체 두 개가 한 세포로 들어간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됐지요? 자, 지금 시간 선생님이 해준 거, 요 세 개의 그림은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염색체 비분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념색채 비분리보다 성념색채 비분리가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또 X, Y잖아요. 그래서 상념색채 비분리, 성념색채 비분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성념색채 비분리하고 기출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2개 찍으니까 힘드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봐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